정부가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뜨거움과 동시에 입장도 나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내일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앞두고 있는 날이죠.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 4.5일제가 신정부에서 제안을 했었던 내용이고 이제 실시를 한다 그러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현행 법정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죠. 2004년부터 해서 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해서 도입된 지 이제 20년이 됐는데 헷갈리실 겁니다. 52시간제 이런 얘기 하니까 네. 40시간 플러스 주 최대 연장 노동 시간이 12시간까지 가능한 체제라서 52시간도 있고 예외적으로 더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 40시간제지만 주 5일제 시대의 개막 이랬는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네. 주 5일을 할 수 있는 게 일상적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주 5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건데 다수에게는 주 5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도고요. 서구에서 이제 주 40시간 미만으로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도 이루어졌는데 프랑스가 98년부터 주 35시간제, 7호35 제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확산되지는 못하고 뭐 37, 38 이렇게 오가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제 근무일을 단축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이 여러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5일제 뭐 또는 4일제로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강행 규정으로 현행 법제에서 보편화해서 도입될 수 없습니다. 40시간제가 주 5일제가 아니듯이 근무일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당 몇 시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당 36시간, 35시간으로 가지 않은 채 4.5일제는 사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시범 실시를 하거나 촉진책으로 기업 업종별로 도입될 수는 있는데 보편적인 규정으로 도입되기는 어려운 게 4.5일제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점진적, 단계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입하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4.5라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 날 반나절 근무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놀토 있고 한 번씩 쉬고 뭐 이러면서 바꿨으니까 이번에도 그럼 하루 뭐 이렇게 반나절이면 반 줄였다가 토요일처럼 되는 걸 하나 만드나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예, 주 40시간 이전에 44시간제일 때는 토요일 날 4시간 근무까지 했던 거고 일부 기업에서는 42시간제를 했습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주 5일 근무가 될 수 있는 40시간제가 됐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무실 근무자는 4일 동안은 8시간 근무, 8432 하고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해서 예전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듯이 하는 게 4.5일제의 전형적인 유형이 될 수 있겠죠. 뭐 지금 해외에서는 점진적으로 그 노동 시간 자체가 좀 축소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좀 예. 들어볼까요? 노동의 예. 역사가 이제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하는데요. 뭐 노동자의 날 기원이 그러니까 8시간 노동제 쟁취 이런 예우를 내세웠던 그런 시위가 기원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노동 시간 단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00년 동안 뭐 5시간 단축하는데 100년 걸리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은 사실이죠. 40시간 패턴에서 그 밑으로 줄이는데 서구 국가들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무일 중심의 개편이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생활 균형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요구가 이제 4.5일제인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 강행적 규정으로 도입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듯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비를 많이 가동하는 업체는 이게 감가상각비 회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산량, 생산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대제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서는 근무일 단축이 쉽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추가 인원 교대제를 투입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 도입되기 쉽지 않고 또는 이제 도입될 만한 여건에 있는 기업은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고임금 업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만 도입되고 그러지 못한 쪽, 저임금 불안정한 곳에서는 오히려 도입되지 않아서 노동 조건의 격차에 더해서 노동 시간의 격차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측면도 있죠. 그럼 더 양극화가 되고 지금처럼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는 절대 취업하기 싫고 왜냐하면 임금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달라지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의 격차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지금은 이제 임금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지만 삶의 질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 시간의 격차도 중요한 노동 조건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원책을 쓰더라도 그렇게 열악한 곳에 우선 지원책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네. 주 4.5를 하면 다른 일을 하나를 해서 3.5를 채워요. 야,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잡을 예. 2개를 갖거나 3개씩 가져요. 예.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다니는 주 회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예. 어떤 거 한 군데는 약간 이제 그냥 머니 채굴인 거죠. 시간 때우면 돈 나오는 곳.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대기업이나 이렇게 좋은 곳은 이제 학연 이런 게 좀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은행이나 대기업은 공부 잘했던 예.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거기는 대충 다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로 또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들은 오히려 예. 들어가기만 하면 땡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기업은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예. 이걸 그러면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노동시간 단축의 전제 조건은 사실 스마트하게 일하는데 일할 때 굉장히 열심히 강도 높게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을 정도의 강도인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장시간 노동 체제일 때 사실 좀 흩어져서 방만하게 일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일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2시간씩 낮잠을 자야지만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 4.5일제를 하거나 40시간 밑으로 떨어질 때는 굉장히 압축 노동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는 있죠. 압축 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압축 노동하는 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제는 뭐 노동 시간을 계산이 정확하고 업무의 할당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그걸 쓸데없이 싸지머들고 늦게 일을 하거나 가져가서 일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시스템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이 잘 맞춰졌는지 스마트한 노동시간 관리, 작업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이게 참 사람마다 그 어떤 다르잖아요. 능력이 일하는 능력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딱 근로 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게 되면 이제 회사에 컴퓨터가 다 꺼지면 이제 집에 랩탑을 가져가서 집에서 예. 또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예.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들거든요. 성선설, 성악설 논쟁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기업들은 노동자를 뭐 성악설 관점에서 볼 거고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는 모두가 선하다는 관점에서 보는데 편차가 존재하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제도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보완책까지 같이 쓰여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금 삭감 없이 그렇게 근로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게 예. 지금 정부 정책의 목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그러니까 불황기의 조업 단축이지 그게 노동 시간 단축은 아니잖아요. 삶의 질 향상에는 시간과 돈 중에 선택하라라는 선택지를 주면 사실 어려운 일이고요. 네. 돈에
축소 없이 시간이 축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삶의 질 향상이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사실은 임금 감축을 없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걸 이제 뭐 당장엔 조금 있어도 나중엔 벌충이 되다 이런 방식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임금 감축 없는 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시간 참 단축의 이게 전제 조건이다. 지금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쓰는 정책도 그렇고 이 예. 정책도 그렇고 결국에는 납세자 납세액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예,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예. 뭐 사실은 기업 지원책에도 많은 돈이 쓰이긴 합니다만, 예, 노동자를 위해서 쓰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쓰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혹시나 이제 일부에게만 적용되는데 그치고 그것으로 확산이 안 된다면 그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결 방안이 있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아까 선학설 선선설 얘기하셨지만 예. 이걸 조절할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기본적인 초기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어떤 라이프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예. 하루아침 뭐 4.5로 바꾼다고 바꿀 것 같지도 네. 않고 예, 뭐 의식의 문제는 사실 제도가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이게 스마트한 노동시간 제도 관리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만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업무 배분도 정확하고, 예, 거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이루어지고, 그런 제도 하에서 사실 그 일을 스마트하게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제도로 구축될 수 있을 때 사실 노동시간 단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이전 정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 고용 형태를 뭔가 정부에서 규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국처럼 뭔가 기업 입장에서 고용과 해고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여러 고용 시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어쨌든 모델의 선택에는 이제 예. 미국형 시스템의 모델이 있을 거고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식 제도가 네. 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좀 더 이 우리 시점에 적합한지에 대한 유형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이후로 뭐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할 때는 미국식 그런 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의 열풍이 중심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노동 양극화도 심해졌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안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유형 선택을 가끔씩 하고 있는 중이라고 요즘에는 꼭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넘을 수 없는 신분적인 차별처럼 만들어서 그렇고요. 그렇지 않다면 비정규직도 선택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네. 있는데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고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처럼 되면 안 그건 안 된다는데 되죠. 너무 고착화되고 분리되고 격차가 심하니까 생기는 문제다. 보통 이제 격차도 격차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 MZ들이랑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벽돌 깨기예요. 예, 예. 일단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지 나는 저기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로 하고 창업부터 하더라고요. 예, 예. 예를 들면 예. 예, 꼭 거기 다닐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도 일단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예, 그리고- 창업하는 사람도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다시 한번 보고 네. 이런 식의 우리의 풍조 속에서 네. 이루어지는 그런 벽이 존재하는 것을 벽은 좀 많이 허물어야 되는 네. 사회가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그 벽은 얕게 한 다음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구상도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랑 로봇가 나오니까 뭔가 그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 평균을 좀 맞출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고서는 네. 도저히 뭐 4.5건 몇 시간이 되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무슨 과거에 있었던 노동 시스템이나 이 시스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거의 프레임을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예, 그 그렇죠. 말에 우리는 그 뭐 좀
어떤 학벌 뭐 이런 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규직이라는 벽이 또 하나 존재하고 네. 대기업 출신이라는 벽이 존재하는데 이런 벽이 너무 강고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네. 약화시키면서 그래서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최저임금 결정되죠. 예.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이제 1,030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이 1,210원에서 1,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이게 노동계, 경영계는 뭐 의견 차이가 극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사안이고요. 공익위원이 이제 정부가 선임하는데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거를 1.8%에서 4.1% 사이에 1210원에서 440원 사이로 정했습니다. 이 안에서 결정이 될 건데요. 네. 어느 쪽으로 가깝게 결정되느냐. 낮게 결정되면 경영계가 퇴장 안 하고 남아서 동의해야지. 과반수 이상 돼야지 이제 통과되니까 결정은 돼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래서 이제 공익위원이 1440원 상한치에 가깝게 결정을 하면 노동계가 찬성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이 돼서 결정은 될 건데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공익위원들이 그냥 남아서 결정하는 거라서 좀 보수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은 물가 상승률 물가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기업들은 또 기업대로 힘들다고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참 균형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만큼은 좀 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잘 반영되는 수준에선 돼야 되기 때문에 뭐 1440원에 가깝게 결정돼야 사실은 과거 예전의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